자, 안녕하세요.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요일이 되죠? 목요일은 기말 시험.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하고 나서 6월 25일 목요일 9시 반에 시험 한 2시간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대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 시험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수업했던 거 연속해서 하도록 하죠. 지금. 자, 보겠습니다. 자, 제 말씀 잘 들리시죠? 네, 전 시간에 어떤 내용 가지고 수업을 했었나 하면 메모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었죠. 이 관리 측면에서 했었다. 자, 그래 이제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메모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주기억 장치하고 보조기억 장치를 활용하더라도 좀 알차게 쓸 수 있을 거냐. 그래서 그와 같이 자투리 공간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단편화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 단편화를 크게 나눠서 너무 자투리 공간이 작아가지고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예 너무 작은 거. 그런 걸 갖다가 외부 단편화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뭐냐면 어떤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주기억 공간에 뭐 어떤 그 종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잘랐다고 한번 해봅시다. 필요한 것만큼 자르고 나왔더니 남는 조각 그걸 갖다가 이 단편 조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르고 남는 부분 그걸 갖다가 내부 단편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외부 단편화라고 하는 거는 주기억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너무 작은 거야. 이것도 작고. 뭐 그래서 이게 한 1K 공간이다라고 하는데 너무 작아. 너무 작은 공간이다. 그래서 너무 작은 공간일 때 이 다른 그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프로세스들이 쓸 수 없는 쓸모없는 이 공간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이 외부 단편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외부 단편화 문제를 해결 방법이 뭐가 있었냐 하면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이 페이징이다라고 하는 걸 이용했었죠. 이 페이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그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거나 잡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크게 잡공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걸 일정한 크기대로 나누는 거죠. 이 동일한 크기예요. 그 다음에 주기억 공간도 마찬가지 이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페이지라고 얘기하고 이것도 동일한 크기인데 페이지라고 하게 되면 혼동이 되니까 이거는 페이지 프레임이다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기다 배치할 수도 있겠고 또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갖다가 여기다 배치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꼭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갖때 마치기 위해서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런 이 중간에 매개시켜 주는 거 이걸 갖다 MMU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다라고 얘기하고 MMU에 해당되는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 디렉트 매핑이라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소시트 매핑, 이 두 가지를 혼합한 어소시트 디렉트 매핑, 디렉트 어소시트 매핑. 그래서 이 어소시트 메모리 연산 기억 장치를 쓰는 방법까지 한번 해봤다. 이죠. 그래서 하나가 외부 단편화 해결 방법에 대한 걸 전 시간에 했었죠. 저번 주에. 자, 오늘은 내부 단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단편화 해결 방법. 자, 내부 단편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공간을 배정하고 나서 이 공간 배정 후에
배정하고 나서 하고 남는 이 자투리 공간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기 내부 단편화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내부 단편화가 이 공간이 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이게 너무 작은 경우. 이 너무 작은 경우는 결국은 쓸모없다. 쓸모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은 뭐냐? 해결 방법이 지금 하게 될 세그멘테이션이다라고 하는 거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자. 자, 페이징하고 달리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금 더 이 크기에 따라서 이 일정한 크기가 아니라 이 그 일정한 크기가 아니라 이 유동적 크기다.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일단 이 메모리를 사용자 관점에서 보기 위한 거 내부 단편 문제라고 얘기했죠. 문제점 해결이다. 물론 이건 해결이 됐는데 외부 단편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두 가지가 다 해결하는 거는 약간의 이제 그 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거하고 페이징이라는 거를 접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것도 완벽하게 해결되는 일단 여기 주기억 공간이죠. 이 메모리 유저 관점에서 유저 유저 관점 갖다가 비교를 메모리를 갖다가 지원하는 그다음 이제 그 메모리 운영에다 이 주기억 장치 운영법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되겠어요. 운영 이 방법에 대한 걸 갖다가 세그멘테이션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보기엔 이거는 크기가 1KB 되고 어떤 건 1MB 되고 뭐 사진 같은 경우를 갖다가 쭉쭉쭉쭉 잘라가지고 어떤 거는 이제 그 뒤쪽에 넣고 또 앞쪽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제 그 사진이 크기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본다. 그래서 만약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테이블 크기 그대로 크기만큼 그 다음에 또 서브루틴이다 라고 한다면 서브루틴만큼 이 동영상이다 라고 한다면 동영상 크기만큼 이 그 연속 공간을 배정해 준다. 이렇게 안 되나? 이걸 갖다가 세그멘테이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속 공간이다 라고.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자,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이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그 잡 공간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잡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잡 공간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주격 공간에다가 제 매칭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대응시켜 주는데 이걸 갖다가 매핑이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작공이 만약에 이 연속 이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 크기대로 그대로 주는 거죠. 어떤 건 1K, 어떤 건 2K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프로그램 하는 것 또는 잡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잡이라고 하는 거. 또 그걸 갖다 그냥 우리는 편의상 프로그램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이게 잡이라고 하는 거에 만약에 이제 그 P라고 잡P라고 하는 걸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되냐면 코드 부분이 들어가죠. 이스큐터블 코드.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데이터 부분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걸 쓰기 위해서는 뭐 서브루틴 호출도 되는 것도 있고 자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스택이라고 하기도 하고 힙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그냥 편의상 그냥 스택만 쓸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필요로 한 자료 구조 공간에 대한 걸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자, 이걸 다 뭐라 그래야 하냐면 세그멘트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 이 코드 부분에 해당되는 세그멘트 1이라고 하는 데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20K의 공간을 차지한다라고 한번 보자. 네, 두 번째 데이터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이 세그먼트 2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고 여기에는 10K에 해당되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스택 공간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이것도 세그먼트라고 부르고 이 3번이라고 하겠다. 이것도 한 20K 정도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이 우리 실제적인 시작할 적에는 이런 저희 그 주격 공간에 집어넣죠. 메인 메모리. 자, 이 부분이 이제 코드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네, 그리고 그 주격 공간은 OS 커널 부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0번부터 시작해서 75K 정도까지 공간을 차지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우리 여기서 그냥 편의상 K를 이 킬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2의 10승인데 그냥 편의상 1000으로 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걸로 가정하죠. 2의 10승 1024인데 뭐 그렇게 하려면 좀 복잡해지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주격 공간이 지금 이 일정한 크기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연속적인 공간을 차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좌피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세그먼트가 여기 차지한다. 이 부분이 세그먼트 1인데 뭐냐면 이 좌피라고 하는 거에 세그먼트다. 그게 얼마만큼 차지하냐면 75K부터 시작해가지고 20K의 공간이니까 여기는 95K 정도 되겠죠. 이렇게 이 배정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다른 게 사용한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95K, 125K 정도 되는 거에서 시작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리고 나서 세그먼트 2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는 공간이 여기 배정이 됐다라고 해서 이게 이 잡P와 관련된 세그먼트 2에 해당되는 거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공간은 135라고 하는 공간이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래서 135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35, 135K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게 쓴다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 좌피에 해당되는 세그먼트 3번이 들어간다. 이것도 좌피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뭐 여기 이제 공간을 너무 좀 작게 띄었는데 이 205라고 하는 걸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05K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기는 225K 해당되는 공간을 차지하겠죠.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이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공간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배정해주고 하는 이 그 대응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다. 그래서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에 해당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라고 하는 거에 이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세그멘트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그멘트 이 맵 테이블이다. 그래서 MMU라고 하는 거에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에 이 세그멘트 맵 테이블에 보게 되면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하나가 이 세그멘트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메인 메모리의 주소가 있겠죠. 메인 메모리의 저희 그 어드레스가 이렇게 있겠다. 자, 그래서 이 세그멘트 1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게 되면 세그멘트가 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1번 세그멘트의 시작 위치는 이겁니다라고 하는 시작 위치가 주어져야 되겠죠. 75K.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편의상 75000이라고 하는 걸로 써보자. 75000이죠.
000 이 75,000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자. 그다음에 세그멘트 2에 해당되는 거는 이 그 세그멘트 테이블의 맵 테이블의 두 번째 걸 보게 되면 시작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그 시작 위치가 이 부분 125K라고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125하고 000 이렇게 되는 위치에서 이 시작 위치가 찾아지는 거겠죠. 세 번째 제 그 스택 공간에 해당되는 걸 찾으려면 이 맵의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걸 찾아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205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이니까 205, 000이라고 하는 거에서 찾는다. 이 부분이죠. 조금 삐뚤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모습을 가는 거다. 그렇다면 이런 메커니즘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연속이 그 어떤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의 매핑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죠. 메커니즘. 이거는 맵 테이블의 메커니즘하고 큰 차이가 없겠죠. CPU라고 하는 데서 산출되는 주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지컬 어드레스다라고 불렀어요. 로지컬 어드레스. 이 로지컬 어드레스를 이 그 일반적으로 페이지 방식에서는 둘로 나눴었죠. 여기서도 세그멘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그멘트 내에서 저희가 필요한 주소 공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 그 offset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displacement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크게 이 세그멘트 번호라고 얘기하는 거와 그 다음에 offset, 그래서 여기 세그멘트 번호 S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도 되고 업셋이다라고 하는 걸로 써도 돼요. 그래서 D라고 하는 이름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그 해당되는 이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 바꿀 때 다시 말해 잡 공간에 대한 걸 갖다가 이 그 주기억 공간에 해당되는 걸 매핑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그멘트 맵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위치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바로 이 세그멘트 번호 가지고 찾는다. 아까 보게 되면 1, 2, 3으로 나눠져 있죠. 1번은 바로 찾으면 되고 2번은 거기다 두 칸을 더 가야 되고 3은 세 칸을 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시작 위치 값에다가 더하기 하는 것만큼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저장하는 게 뭐냐면 이게 레지스터죠. 이걸 레지스터라고 보고 여기에 세그멘트 제가 지금 세그멘트 맵 테이블이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세그멘트 맵 테이블, 세그멘트 맵 오리진 레지스터다. 세그멘트 맵 테이블 오리진 레지스터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여기 시작하는 주소값에 해당되는 게 만약에 A라고 하는 값이 여기 A라고 하는 값이 들었다면 A하고 여기서 시작하는 S라고 하는 거가 더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S만큼에 해당되는 값이 얻어지겠죠. 그게 어디냐면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다 이죠. 이 테이블이 세그멘트 맵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의 시작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A라고 하는 거다 만큼이죠.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졌냐 하면 여기서 떨어진 게 이게 S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세그멘트 해당되는 거가 주기억 공간에 어디 있는지에 대한 걸 찾아 들어간다. 그걸 갖다가 S'이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래서 이게 세그멘트라고 하는 거에 시작 주소값에 해당되는 걸 찾죠. 그런데 이 그 페이징 방식 같은 경우는 다 일정한 크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 뒤에 업셋을 갖다 떡 붙이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 그 세그멘트 방식은 크기가
다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20K, 어떤 건 10K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죠. 따라서 그냥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하고 S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값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업셋이라고 하는 이 값이 요거를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값은 S 프라임 플러스 D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주기억 장치에 이게 이제 주기억 공간이에요.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에 해당되는 주소 부분 찾고자 하는 요거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S 프라임 D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피지컬 어드레스다. 이렇게 해서 피지컬 어드레스를 찾는 이런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냐 이거. 요 안에 들어간 걸 이거 갖다가 엔트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세그멘트 맵 탭을 했으니까 SMT 엔트리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자. 그래서 세그멘트 맵 탭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SMT 엔트리에는 요 안에 들어간 내용들에 대한 걸 한번 보자. 자,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주소 일단 세그먼트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주기억 공간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될 부분에 해당되는 걸 R이라고 하는 걸로 일단 레지던스다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세그멘트 내가 찾고자 하는 세그멘트가 주기억 장치에 있는지 그래서 레지던스 빛이다. 레지던스 빛이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한 비트겠죠. 0이면 주기억 공간에 없으니까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와야 될 테고 1이다라면 하드디스크에도 있지만 주기억 공간에 있으니까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올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면 길이가 필요하죠. 세그멘트가 아까는 20K, 10K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그멘트에 해당되는 이 길이, 랭스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S 프라임이라고 조금 전에 썼죠. 이게 뭐냐면 이 그 주기억 공간에서의 시작 주소 이걸 갖다가 베이스 어드레스다라고 불러요. 베이스 어드레스 S 프라임에다 D를 더해가지고 시작 주소를 찾는 거죠. 아까 이 그 주기억 공간에 75000이라고 하는 걸로 이 코드 부분이 들어갔다라면 코드 부분이 항상 75000가 아니라 75001, 75002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베이스 어드레스다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세그멘트에 대한 세그멘트의 베이스 어드레스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다. 근데 단 어떤 경우냐면 주기억 장치에 세그멘트가 있을 때 장치에 해당 세그멘트가 있을 때죠.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만약에 주기억 장치에 없다면 세컨더리 메모리라고 하는 데서 읽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세컨더리 메모리에서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보조 기억 장치에 대한 주소값에 대한 걸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C라고 그냥 쓸게요. 아까 A라고 썼기 때문에 보조 기억 장치니까 A라고 옥스러리라고 하는 걸로 쓰면 좋겠는데 그냥 C라고 쓸게요. 이게 뭐냐면 보조 기억 장치, 주기억 세그멘트가 없을 때 다시 말해 세컨더리 메모리, 세컨더리 메모리 어드레스다. 다시 말해서 저희 그 우리가 이 하드디스크와 같은 경우 다르면 섹터 번호, 섹터와 트랙 번호 같은 경우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제 그와 같이 이 세그멘트가 없을 경우에 읽어오는 주소에 해당되는 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부분들이 다 어디 들어가냐면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그멘트 맵 테이블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 잡에 해당되는 것들이 쭉 사용되면 그것들이 다 사용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세그멘트 맵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도 조금 더 저희 그 개선한다면 이거를 갖다가
이 연산기억 장치를 쓸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뭐 유사하니까 페이징 방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식이 이와 같이 이제 그 페이징 방식에 해당되는 거는 외부 단편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했고, 세그멘테이션의 장점은 내부 단편화라고 하는 거를 보기 위한 거다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혼합한 방법이 사용돼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페이징 방식을 혼합한 걸 쓴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with 페이징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보통 사용된다. 또는 세그멘테이션과 페이징의 혼합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사용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 세그멘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크기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세그멘트는 이 그 페이지라고 하는 거에 페이지의 배수로 그 크기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페이지가 그 뭉쳐가지고 하나의 세그멘트를 이룰 수도 있겠죠. 세 개 같은 경우는 좀 곤란해요. 2의 지수승이죠. 이 배수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2의 n승이라고 하는 지수승이다라는 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 메모리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논리 주소 공간을 보게 되면 로지컬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구분해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일단 첫 번째 이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페이지가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세그멘트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각 페이지 내에서는 어디까지 사용될 것인지 각 페이지 내인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업셋이다라고 이렇게 세그멘트 그러니까 세그멘트 번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가 있고 그리고 업셋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로지컬 어드레스는 S라고 하는 거와 P라고 하는 거하고 D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페이지 크기가 이 1K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2의 10승이니까 1024개 되는 거죠. 이게 1K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4개의 페이지가 이들이 한 개의 그 세그멘트를 이룬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4개의 페이지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몇 비트냐 하면 이 업셋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한 개의 페이지 안에는 1K니까 이게 10비트라고 하는 걸로 구성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라고 하는 거의 번호는 한 개의 세그멘트 하는 4개의 페이지로 구성됐으니까 이거는 0, 1, 2, 3까지 해서 2비트로 구성되면 되겠죠. 4개의 페이지니까. 4개의 페이지니까 2의 2승. 그래서 2개 해당되는 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전체 이 세그멘트의 개수는 그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그멘트 번호인데 이거는 이 그 전체 이제 그 프로그램의 그 CPU가 산출할 수 있는 크기가 되겠죠. 나머지 예를 들어서 32비트 머신이다. 주소를 32비트까지 가능하다라고 한 어드레스가 이 전체 이 크기를 32비트였다라고 한다면 이 어드레스를 나타내는데 32비트였다라고 한다면 2하고 10을 빼서 12를 빼겠죠. 그래서 이게 20비트다라는 걸로 나타날 수 있겠다. 가정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게 되면 전체 이 32비트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 주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최대 이 그 우리 이제 그 주기억 장치는 얼마까지 가냐면 2의 32승이라고 하는 것만큼의 이 그 공간이 가능하다. 이렇게 굉장히 크죠. 이 정도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모습의
이 그 세그멘테이션 위드 페이징이라는 걸로 설계를 한다면 어떻게 메커니즘이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초록색으로.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CPU에서 나오는 그 어드레스를 뭐라냐면 러지컬 어드레스다라고 한다 그러죠. 이 러지컬 어드레스를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하는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이 러지컬 어드레스가 몇 개로 구성되냐면 세 개,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라고 해서 하나가 S라고 하는 세그멘트 번호, 그 세그멘트 안에 있는 페이지가 몇 개인지를 어떤 페이지인지를 나타내는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이 offset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세그멘트 번호,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offset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해 보자.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거에서 실제 이 물리 주소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물리 주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s라고 하는 거를 더해서 이 그 여기 s라고 하는 값이 더해지죠. 그런데 그걸 찾기 위해서는 세그멘트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걸 찾아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찾는 값이 b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이런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세그멘트 맵 테이블 리진 레지스터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줄여가지고 이 세그멘트 맵 레지스터다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덧셈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S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이 테이블 뭐라고 하냐면 세그멘트 맵 테이블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SMT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럼 이게 시작이 얼마냐면 B라고 하는 거에서 S만큼 더했을 때 여기 이렇게 생긴 아까 엔트리 부분이 여러 개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S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이제 이 세그멘트의 물리 주소가 시작되는 공간을 찾았는데 이 물리 주소 공간 이게 바로 그냥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거에서 이 그 페이지를 찾아내야 되죠. 따라서 요거 좀 잘못했어. 요거 지울게요.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 번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와 같이 덧셈 장치를 하나 더 두겠어요.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값이 여기 들어가서 이 여기 시작되는 값하고 요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S 프라임 플러스 P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겠죠. 근데 여기 시작되는 뭐 조금 더 다시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S 프라임 플러스 P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시작 주소가 S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P만큼 떨어졌다 하죠. 그때 나오는 이 주소가 뭐냐면 P 프라임이라고 하는 주소가 나오는데 그 P 프라임이라고 하는 주소가 실제 페이지 번호에 해당되는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의 맵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페이지 맵 테이블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쳐서 PMT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 P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D라고 하는 이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실제 물리 주소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P 프라임이라면 각각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물리 주소가 구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피지컬 어드레스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죠. 그때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냥 바로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죠. P'이라고 하는 이거에다가 이 D라고 하는 이 값을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다 연산기억장치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연산기억장치를 쓰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이렇게 이 연산기억치를 완벽하게 다 쓰려고 한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줄여서 이 로컬리티라고 하는 어떠한 저희 그 국부성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요 두 가지에 해당 S라고 하는 거고 P라고 하는 거에서 검색을 동시에 해줄 수 있다라죠. 자,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에 뭐 P'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P'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산기억장치라고 얘기한다. 연산기억장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컴퓨터 구조에서 저희가 다루는 분야에서 제가 지금 여기서는 하진 않는데 이렇게 이 찾는 방법들이 그 키워드 검색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검색하듯이 찾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 그려보면 그러니까 규격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러면 여러 개의 그 페이지 프레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다 페이지 프레임들이죠. 페이지 프레임들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가 뭐가 되냐면 세그멘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네 개가 하나의 세그멘트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네 개의 페이지가 한 개의 세그멘트를 이룬다라고 하죠.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구성된다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표현한 걸 갖다가 이 페이지 세그멘테이션 with 페이지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이제 그 세그멘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그멘트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형태를 갖게 만든 거다. 그리고 실제 이 페이지 안에서만 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페이지 번호가 필요한 거겠죠. 세그멘트 번호는 이제 필요 없겠죠. 세그멘트 안에 있는 페이지만 가지고 구체적인 위치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뭐이 정도만 하고 메모리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메모리 관리에 대한 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의 9장 부분인데 여기에 이 버추얼 메모리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가상 메모리다라고 하는 거죠. 가상 기억 장치. 일단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그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는 거에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전략에 대한 거라고 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상 메모리니까 이 버추얼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이제 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버추얼 메모리. 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쓴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이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용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이 주기억 장치는 적은데 공간이 물론 주기억 장치에 붙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4GB까지 가능하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CPU가 4GB까지 되는데 내가 8GB짜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해야 된다? 그때는 좀 곤란해요. 그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버추얼 메모리가 아니라 특수하게 이제 그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데 이 버추얼 메모리 기능이니 그런 거는 CPU가 나타낼 수 있는 로지컬 어드레스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건 다 로지컬 어드레스 범위 내의 얘기예요. 어드레스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로지컬 어드레스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한 거는 하드웨어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을 좀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로지컬 어드레스 혹시 버추얼 메모리를 쓰게 되면 CPU에 상관없이 무한히 이제 메모리를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니까, 스트래티지니까, 이 첫 번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입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반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 fetch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fetch 보통 이제 급한다라는 뜻이 쓰이는데, 뭐, 아니,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이 CPU 만들 때 fetch cycle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오죠. 가져오는 거, 어디선가. 그래서 이걸 이 fetch strategy다.
또 이제 이거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쓸 수 있으니까 복수형으로 쓸게요. 자, 이건 뭐와 관련되냐? 반입이니까 이거는 이 시점과 관련되는 거죠. 언제 제거라고 하는 이 시점에 언제 필요한 페이지 또는 세그멘트를 가져올 것이냐. 세그멘트를 이 그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주기억 장치에 갖다 놓을 것이냐. 하는 이런 제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반입 정책이죠. 그래서 언제라고 하는 거다. 자, 여기 그 방법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경우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 2021년이다라고 한다면 2021년이 가야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죠. 2021년 12월 30일이 지나야지만 아 올해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2021년이 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이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2021년에는 뭐 날씨가 좀 굉장히 이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그래서 홍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이제 그 필요한 거를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그때 사러 갈 수도 있지만 미리 사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한다.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 이거 좀 갖고 와 그러면 그때 간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구 반입이다라고 얘기했죠. 디맨드다라는 말을 써서 디맨드 패치 스트레티지다 그랬어. 이거는 필요로 할 때마다 이 필요시 이 그 해당 페이지 또는 세그멘트를 가져오는 방법이죠. 가져오는 전략이죠. 자, 이게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저희 그 예측하는 것이 잘못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때 그냥 갖고 오는 거 그런 방식이다. 두 번째 방법은 미리 예상하는 거죠. 예상 반입. 그래서 이걸 갖다 이름을 갖다가 프리페이징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는 예상한다라고 얘기해서 이 anticipatory라고 했어요. 예상 반입 정책이다. 자, 이건 예상 반입하는 거니까 미리 이 필요로 할 거라고 예상되는 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이것을 미리 가져오는 거죠. 미리 갖다 놓는 거죠. 뭘 갖다 놓느냐? 세그멘트 또는 페이지를 갖다가 주기억 장치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자, 이게 그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게 그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가능 이유. 국부성 때문에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만약에 페이지를 1번 페이지를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있으면 2번 페이지를 쓸 가능성이 많겠죠. 저기 뭐 저기 1000번 페이지를 쓸 것보다는 바로 옆 페이지를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국부성이라는 것 때는 미리 주변의 거를 가져놓는 방식에 가지고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 그 프리페이징 방식 또는 엔티스페이터리 페이징 패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런 전략에 대한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배치 전략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상기억 공간이다 보니까 이 그 주기억 공간 여기서 실제 그 러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다.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이만한데 물리적인 어떤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돈이 없어서 요만큼밖에 못 썼다 이거죠. 공간이 훨씬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써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여기 들어가 있었고, 이게 여기 들어가 있었고, 이게 여기 들어가 있었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포화 상태죠. 자, 포화 상태인데 그러면 이건 어디로 넣을 거냐 이거는. 이건 어디로? 어디에 저희 저장할 것이냐. 어디로 저희 이 배치할 거냐. 자, 이 전략하는 거, 이 배치 전략이니까 뭐냐 하면 이런 거는 어디다 넣을 거냐라고 하는 아까는 fetch라고 하는 반입 정책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디다라고 하는 얘기를 썼어요. 따라서 이거는 장소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격 장치의 페이지 또는 세그멘트를 주격 장치, 주격 공간 어느 곳에 배치할 것인지 어느 곳에 넣을 것인지 요 관점에서 본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배치 전략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냐면 어떤 거는 저희 그 공간에 덮어쓰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포화 상태일 때는 뭐냐면 덮어쓰기. 다시 말해서 재사용을 해야 된다. 공간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저기 해야지만 공간 재사용에서 가장 좋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배치 전략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교체 전략이에요. 물론 교체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페이지를 고를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교체할 거니까 이걸 교체할래, 이걸 교체할래, 이걸 할래, 이걸 할래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페이지를 갖다가 희생양으로 할 것인지 포화 상태일 때 물리 공간이 포화 상태일 때 어떤 공간, 어떤 이 페이지 프레임이죠. 페이지 프레임, 페이지 또는 세그멘트 공간을 재사용할 것인지 를 결정하는 이런 이 전략을 갖다 교체 전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룰 거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여기서 다룰 건 교체 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럼 배치 전략은 그냥 빈 공간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 해당되는 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교체 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알고리즘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알고리즘에 대한 거다. 자,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체 정책에 대한 거 리플레이스먼트다라고. 교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옵티멀 교체 방법, 그래서 최저가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근데 이건 이론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을 본다면 무작위로 고르는 거죠. 그냥 골라서 이거 너가 이번에 당첨됐으니까 너가 선택됐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골라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 다 빼고 이런 실제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forced in, forced out Q 방식이죠. replacement. 알고리즘에 들어있다. 자, 여기는 아까는 이제 여러 번 저기 했듯이 FIFO, FIFO 이거 선입 선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메인 메모리에 가장 오래 전에 들어왔던 걸 선택하는 거죠. 교체 대상은 주기억 공간에
가장 오랫동안, 오래전에, 가장 오래전에 그 진입했던 거. 선택해서 그걸 갖다가 그 희생양으로 고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보시면 되겠어요. 페이지라고 하는 주격 공간이 3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죠. 이렇게. 자, 그때 이 필요한 페이지 번호를 한번 이렇게 쓸게요. 그거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이다라고 하죠. 7번 페이지가 필요하고 0번 페이지가 필요하고 1번 페이지가 필요하고 2번 페이지, 0번 페이지, 3번 페이지, 0번 페이지, 4번 페이지, 2번 페이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이지를 참조한다 그래서 페이지 참조 레퍼런스 그다음에 7, 0, 1, 2 이런 식으로 쭉 나가기 때문에 스트링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제일 먼저 이걸 갖다 시간에 해당되는 걸로 본다라고 한다면 공간이 이제 다 비어 있으니까 7이라고 하는 걸 하나 이렇게 배치하겠죠.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또 필요하다 그러니까 7은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0번 공간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배당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7을 0 있고 1을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다 배당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포화 상태가 생긴 거죠. 이렇게 포화 상태가 생기면 이 중에 가장 오래된 이 부분을 교체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 2번, 0번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페이지라고 하는 거에 폴트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F라고 쓸게요. 페이지가 폴트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결함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당되는 페이지가 주격 장치에 없다. 자, 이것도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 경우죠. 이것도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 경우죠. 이것도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는데 7번 페이지에 해당되는 공간을 뺏어서 2번이 쓸 수 있게 재사용한 거죠. 자, 이거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 안 했죠. 3번 페이지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떤 걸 고르냐 하면 0번이 그 다음에 제일 오래된 거죠. 조금 전에 제일 오래된 거 7번을 교체했으니까 0번이 이 시간에 들어오죠. 따라서 여기를 교체한다. 이렇게 됐죠. 자, 0번 페이지를 그대로 뒀으면 바로 썼을 텐데 이 3번을 교체하는 바람에 이건 최근 거고 이게 가장 오래된 거죠. 그래서 여기를 교체하는 거죠. 이렇게 됐고 자, 그래서 이것도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고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제일 오래된 거 보니까 2번 페이지가 제일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걸 교체하고 3번하고 0번은 그대로 있고 여기도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죠. 2번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니까 어딘가에 저희 또그 재사용해야 되는데 3번이 제일 이 중에는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이걸 교체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first in first out 방법이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특이한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특이한 현상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이 블레디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서 변칙이다. 라서 에너멜리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변칙. 자, 이게 변칙이란 얘기는 뭐냐면 주격 공간이 지금 3개밖에 3군 안으로 나눴죠. 페이지를. 근데 이게 4개가 되면 그만큼 이제 수용할 수 있는 페이지가 많으니까 페이지 폴트 개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페이지 폴트가 더 많이 발생한다. 늘어났음에도 자, 요거에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에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1번에 해당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3개밖에 없는 경우에 대한 걸로 시간에 해당되는 걸로 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래서 페이지 참조 스트링을 1, 2, 3, 4, 1, 2, 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페이지에 해당되는 크기가 3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폴트가 발생하니까 이 페이지를
1번에 있는 걸 갖다가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 장치에서 읽어서 주기억 공간에 이렇게 배치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2번 페이지가 없으니까 폴트가 발생해서 2번 페이지를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서 주기억 장치 공간에 배치한다. 자, 이와 같은 경우 페이지에 폴트가 발생하지 않을수록 빠르겠죠. 처리해 주는데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3번 페이지가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해서 읽어와서 주기억에 집어넣는다. 4번 페이지도 없어요. 또 폴트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오래된 걸 교체하게 되죠. 4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또 1번 페이지가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해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교체한다. 자, 2번 페이지 또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교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5번 페이지 부분에 오니까 또 없어요. 또 폴트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교체하게 되겠죠. 오래된 거. 그리고 1, 2. 자, 여기에 오니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죠. No 페이지 폴트. 2번이 여기 있으니까 5, 1,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페이지가 여기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해서 이 중에 어떤 걸 고르냐면 1번은 여기서 들어갔고 5번은 요때 시작됐고 2번은 여기서 시작됐죠. 따라서 1번 자리를 뺏어서 3번이 쓰게 되는 거죠. 1번, 2번. 4번 페이지 또 없어요. 그래서 폴트가 발생하고 여기 5번. 그 다음에 교체해야 되는데 이때 교체한 게 2번이 제일 오래됐으니까 여기를 교체하죠. 마지막 5번 페이지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됐다. 자, 첫 번째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이 페이지 폴트의 개수가 no 페이지 폴트 요 개수가 몇 번이냐면 3번이죠.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똑같은 이 참조를 한다라고 한번 보죠. 1, 2, 3, 4, 1, 2, 5, 1, 2, 3, 4, 5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있어서 이렇게 하나 이제 공간을 좀 더 늘렸단 말이에요. 자, 페이지 폴트 개수가 적게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노 페이지 폴트 개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 자, 1번이니까 여기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해서 여기다 1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배정을 하고 2번 페이지가 없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이 3번 페이지가 없으니까 폴트가 발생해서 1, 2, 3 이렇게 들어가겠죠. 4번 페이지도 없으니까 폴트가 발생해서 1, 2, 3, 4까지 이렇게 들어갔다. 자, 다시 1번을 만났는데 1번 페이지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no 페이지 폴트가 발생해요.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죠. 2번 페이지도 있죠. 따라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죠. 자, 5번 이 필요로 한 부분을 보니까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고 1번이 제일 오래됐죠. 따라서 이 자리를 뺏어서 이렇게 5가 사용하게 된다. 다시 1번 없죠. 막 교체해 버렸단 말이에요. 따라서 2번에 해당되는 공간을 1번이 대신 쓰게 된다.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다. 자, 3번, 2번에 해당되는 부분에 와서 2번에서도 보니까 어디 3번이 제일 오래됐죠. 따라서 이 부분을 2로 교체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죠. 3번 페이지가 없으니까 또 페이지 폴트가 발생해서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서 이 주기억 공간에 어떤 거를 교체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중에 가장 오래된 게 4번 이 페이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3으로 교체하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4번 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4번 페이지를 또 교체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 5번이 있던 자리다. 그래서 이걸 갖다 교체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5번 페이지가 없으니까 이번은 이 부분을 교체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 부분의 개수만 한번 보자. 페이지 폴트의 개수는 한 번, 두 번이죠. 자, 이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자, 그래서 이 그 브래디라고 하는 사람의 브래디의 애노멜리. 브래디의 이제 원칙. 이건 뭐냐면 페이지에 해당되는 주격 공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프레임의 개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페이지 폴트의 개수는 페이지 폴트 수는 증가되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블레디의 애노멀리 변칙이다. 변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발생하더라. 어떤 경우냐면 false in, false out 방식에서는 이런 저희가 변칙에 해당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수가 있더라는 이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그 교체 방법 중에 하나의 알고리즘은 이런 거다. 자, 지금 하게 되는 교체 알고리즘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LRU라고 하는 교체 방법이다. 이게 가장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LRU라고 하는 거의 이름은 리스트라고 하는 거에 그뭐 배드라고 하는 거 또는 저희 그 최상급이에요. 리스트리 유스트. 자, 이건 뭐냐면 이 아까 제그이 false in false out은 무조건 제 그 순서 가지고 결정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가장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고른다. 우리가 이 책꽂이가 한 개가 있어서 그 책꽂이에 있는 걸 가지고 책을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다 보니까 책꽂이가 꽉 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안 보는 책꽂이에 해당된 안 보는 책들이죠. 안 보는 책들을 이 치워라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최근에 안 본 책, 옷이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안 입은 옷은 이 그 또 안 입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가장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선택해서 교체 작업하자. 그래서 교체 대상은 이 가장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걸 가지고 고르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그 페이지 참조에 대한 순서를 보게 되면 7, 0, 1, 2, 0, 3, 0, 4, 2, 3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하는 걸로 하고 페이지에 해당되는 프레임의 개수가 3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한번 보죠. 7번 페이지가 없으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고 폴트가 발생해서 7번 페이지를 해당되는 주역 공간에다 갖다 놓게 되죠. 그 다음에 0번 페이지도 없으니까 여기다 갖다 놓게 되고 그 다음에 1번 페이지도 없으니까 이 중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한 걸 이렇게 갖다 놓죠. 자, 그 다음에 2번 페이지가 없으니까 이걸 가져오는데 이 가장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라고 보니까 1번은 조금 전에 썼고 2번은 그거보다 좀 전이고 7번은
전이죠. 따라서 이걸 교체한다. 자, 여기까지는 false in, false out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자, 0번 보니까 이게 여기 있죠. 그래서 no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이건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0번은 가장 최근에 사용하는 페이지다. 자, 3번 페이지를 바꿔야 되는데 어떤 걸 갖다가 밝겠냐? 폴트가 발생한 거죠. 없으니까. 근데 0번은 가장 최근에 사용했으니까 이거 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2번 페이지하고 1번 페이지 보니까 2번은 여기서 사용됐고 1번은 그보다 조금 더 전에 사용됐죠. 따라서 이 부분을 교체하겠다. 자, 다음에 보니까 0번 페이지인데 0번 페이지 저기 사용하지 않은 그 페이지가 있죠. 따라서 203.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 4번 페이지가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해서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서 주기억 공간에다 넣어야 되는데 주기억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걸 교체할 거냐? 0번 페이지 여기서 사용됐으니까 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2번 페이지는 이쯤에서 3번 여기서. 그러니까 2번이 훨씬 더 이전에 사용되고 지금까지 쭉 안 썼죠. 따라서 이걸 교체해라. 자, 가만 놔뒀으면 2번 페이지 바로 사용되는 건데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여기다도 또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죠. 그럼 어떤 걸 교체할 거냐? 4번은 지금 막 썼으니까 또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0번 여기서 사용됐죠. 3번은 그보다 조금 더 이전에 사용되고 나서 사용된 적이 없죠. 따라서 이 3번에 해당되는 위치를 교체하는 대상으로 쓰자. 그랬더니 바로 3번이 사용되는 걸 모르는 거죠. 또 여기서 이 페이지 폴트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교체해 줘야 되겠죠. 자, 2번은 막 시작되는 거니까 이거는 교체하기가 곤란하다. 4번, 그 다음에 0번 보니까 여기서 사용됐고 4번은 여기서 사용됐죠. 0번이 먼저 사용됐고 안 썼죠 지금까지. 따라서 이 부분을 교체하죠. 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걸 갖다가 LRU 알고리즘이다. 자, 이것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특히 어떤 경우냐면 프로그램이 루프가 굉장히 제일 큰 루프예요. 라지 루프의 경우 이 다시 사용될 방법이 많죠. 다시 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교체하게 되면 교체 시 성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걸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이 메모리가 뭐 크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공간이 크지 못한다고 할때 LRU 알고리즘 가지고 하는 거에 변칙적인 방법들을 좀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사용하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개선한 게 LFU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자, LFU라고 하는 거는 아까 RU라고 하는 거에서 L, 리스트라고 하는 거라고 했죠. 이 좋지 않다는 거에 대한 그 최상급. 그 다음에 F는 frequently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사용 빈도를 가지고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replacement. 이건 사용 빈도를 보겠다. 사용 빈도를 보고 이 사용 빈도가 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 빈도가 이 낮은 부분, 낮은 이 페이지 프레임 번호, 페이지를 교체 대상으로. 이게 페이지라고 썼는데 페이지 프레임을 얘기하는 걸 얘기한다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이 교체 대상으로 보니까 이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뭐 실행되는 경우들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교체되는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도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페이지 참조번호를 보니까 4, 3, 2, 1, 4, 3, 5, 4, 3, 2,
여기다 아래다 쓸게요. 1, 5 이렇게 됐다고 하고 이게 시간의 관계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프레임의 개수가 3개밖에 없어서 마치 4번에 해당되는 공간에 하나의 공간을 배정받아서 10원을 3번 페이지도 없으니까 여기다 10원을 될 테고 2번 페이지도 없으니까 4, 3, 2까지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따져야 될 게 뭐냐면 1번 페이지가 없으니까 이 폴트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 어떤 걸 고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4번은 한 번 사용됐고 3번은 지금까지 한 번 사용됐고 2번도 한 번 사용됐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타이라고 하는 게 발생했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만약에 타이가 발생했다. 타이 발생 시에는 false in, false out 방식 적용을 적용하자. 그럼 이때는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먼저 교체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번 참조하고 3번 그 한 번 다 한 번씩밖에 안 썼으니까 이때는 교체 대상을 이걸로 바꾼다. 그 다음에 4번 페이지가 없죠. 그래서 그냥 놔뒀으면 그냥 썼을 텐데. 따라서 이것도 한 번 사용됐고 3번도 한 번 사용됐고 2번도 한 번 사용됐어요. 그런데 다 똑같이 타이가 발생했으니까 그때는 false in, false out 방식에 의해한다. 그러니까 3번에 해당되는 부분을 교체 대상으로 바꾸자. 이렇게 되겠죠. 놔뒀으면 3번이 또 썼을 텐데 이거 교체하는 법에 3번 또 하드디스크와 같은데 또 읽어와야 되겠죠. 이거 1번 이 사이에 한 번 사용됐고 4번 여기 교체하고 나서 한 번 사용된 거죠.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쓰고 안 쓴 거죠. 딱 한 번만 사용됐어요. 따라서 여기도 교체 대상은 false in, false out 방식에 의해서 교체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를 교체한다. 자, 5번 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5번 페이지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1번, 4번, 3번, 1번 여기서 한 번 사용되고 끝. 4번 여기서 사용되고 한 번 끝. 3번 한 번 사용되고 끝. 똑같죠. 따라서 여기도 false in, false out 방식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여기가 제일 먼저 들어온 거. 자, 여기는 4번이 여기 있죠. 그래서 5, 3인데 이건 몇 번 사용됐냐면 여기서 2번 사용됐죠. 이같이 2번. 이건 한 번. 이거 한 번 사용됐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지금부터 교체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2번. 이거지. 아까 2번씩이나 썼으니까 또 쓸 가능성이 높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번 아니면 3번을 가지고 교체하게 되는데 이때 이 페이지 폴트가 3번이 페이지 폴트가 발생할 때 5번이냐 3번이냐 했을 때 여기 이 일단 페이지 폴트가 3번 있으니까 노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네요. 노 페이지 폴트고 5, 4, 3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보게 되면 카운터가 이건 한 번 사용됐고 2번 사용됐고 2번 사용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2번 부분에 오니까 2가 없죠. 따라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해서 이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으니까 교체해야 되겠는데 어떤 걸 교체하니까 1, 2, 2 참고한 게 이건 2번 이것도 2번 이거 한 번밖에 참조 안 했죠. 따라서 2번은 여기 5번 자리를 차지하고 4번 3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오니까 이거 2번 첫 번째 거밖에 교체가 한 번만 사용된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이 1번 페이지 폴트가 발생해서 여기는 그대로 있게 되죠. 자, 5번 부분도 마찬가지 페이지 폴트가 없는데 이건 2번 참조했고 이거 2번 참조했고 이거 첫 번째 참조했으니까 이걸 교체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이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좀 저희 그 굉장히 이 교체 작업이 그냥 이루어지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방식을 갖다가 LFU 방식이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 조금 더 변형한 게 most frequently used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걸 갖다가 이제 앞으로 또 안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갖다 옷을 갖다 교체한다. 너무 많이 입은 옷을 갖다 내다 버리는 수가 있죠.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이제 반대되는 방식으로. 자, 이렇게 하는 걸로 그 방식이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뭐 또 스택 알고리즘이 뭐 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이 반복해서 그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교체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방지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 방지 방법은 충분한 메모리가 있으면 교체가 좀 적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써요. 워킹 셋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써요. 워킹 셋을 갖다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워킹 셋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 메모리를 주로 참조하는 자주 참조하는 이 자주 참조하는 이 그 프로세스가 이제 그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그 어떤 집합을 얘기하는데 이 집합을 갖다가 워킹 셋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워킹 셋은 주기억 장치에 있어야 되겠죠. 주기억 공간에 있어야 이제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자주 입는 옷이라든지 자주 보는 책이라든지 하는 거는 이 버리면 안 되겠죠. 버리고 나서 또 사오고 또 사올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그 워킹셋이라고 하는 거는 꼭 이제 그 확보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워킹셋이 확보되지 못했을 때 워킹셋 미확보 시 이 발생하는 이제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갖다가 스트레싱이다라고 얘기해요. 채찍질한다는 얘기인데 마치 저 이거 나갔다 또 들어오고 나갔다 또 들어오고 뭐 없었다 또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워킹 셋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억 공간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워킹 셋 시어리가 있고 뭐 프린시플이 뭐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페이지 사이즈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페이지 크기는 사이즈는 어떻게 될 거냐. 사이즈에 대한 거. 자, 페이지 사이즈가 작을수록 페이지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거냐. 그럼 페이지 크기가 작으면 페이지 맵 테이블에 해당되는 그 크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 작을수록 페이지에 해당되는 이 개수가 증가하겠죠. 또 뭐가 들어가냐면 페이지 프레임의 개수도 늘어가겠죠. 그래서 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이 잡 공간에 해당되는 로지컬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페이지 프레임은 피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라 해서 이제 이 크기를 갖다가 페이지 프레임이라는데 이렇게 늘어난다. 증가. 자,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페이지 맵 테이블 사이즈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페이지 맵 테이블 사이즈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커널 크기가 커널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OS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OS 사이즈가. 그래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페이지 크기를
크게 하면 페이지 크기를 크게 하면 또 어떤 그 장점이 있느냐 단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하게 되면 이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 내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 페이지는 2K짜리를 가져왔는데 실제 필요한 거는 4바이트밖에 필요하지 않다. 그럼 나머지 다 그 불필요한 부분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결국은 이 내부 단편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극단적인 여기서의 뭐 그 페이지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사이즈가 작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내부 단편화를 줄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결국은 이 그 워킹 셋, 타이터 워킹 셋이다라고 하죠. 프로세스가 필요한 페이지라고 하는 거, 자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 그 타이터 워킹 셋을 갖다가 이제 이 만들어 나가기 훨씬 좋다 하죠.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IO 트랜스퍼 타임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 보자. 전송 시간이라고 하는 걸로 고려해 본다면 이 페이지가 작으면 읽어드리고 또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큰 덩어리를 가져오는 게 좋겠죠. 이거를 고려하면 고려시는 이 라지 페이지라고 하는 게 더 좋다 하죠. 이 라저 페이지 사이즈. 자, 하나 조그마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커다란 물건 하나 배송하는 것보다 작은 거를 계속 가져온다면 그만큼 저에게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커다란 거 한 덩어리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사이즈도 크게 해라 라는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사이즈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반입 정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건 이제 봤죠. 예, 반입. 자, 반입 정책이 아까 할 때 요구 반입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예상 반입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이와 같은 그 요구 반입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실제 동작하는 거를 이게 시간축이라고 하는 걸로 보고 이게 주기억 공간이라고 하는 걸로 보죠. 배정되는 크기를 본다면 이와 같이 이 읽어드려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과정.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프로세스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페이지 웨이팅. 필요한 페이지가 모자라면 또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프로세스가 또 실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웨이팅 작업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페이지를 실행하고 나면 또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죠. 자,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이 요구 반입에 해당되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이 프리페이징 방법이다라고 하는 방식은 미리 가져다 놓는 거니까 그걸 시간축에서 보게 되면 이게 메모리고 큰 차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그 이상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미리미리 갖다 놓으니까 주기억 공간은 늘어나면서 필요한 게 딱딱 맞아 떨어졌다면 이 그 대기 시간 이런 웨이팅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이렇게 실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그 IO에 해당되는 부분은 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이번도 그렇고 보통 저희 그 운영체제에서는 운영체제를 완전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 IO 부분을 아주 좀 저희 어설프게 하고 보통 저희 그 모든 학교들이 뭐 전 세계 다 그래요. 그런 학교들이 다 저희 그 수업을 좀 그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IO는 실제 저희 그 내가 CD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프린터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 그 환경이 조성돼야지만 이 그 실습을 해보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곤란하죠. 어떤 장치가 있는지 또 다 특색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보통 그 수업 시간에 다 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 체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오늘까지 해서 이론적인 내용은 끝내도록 하고 아쉽게 실습을 많이 못했는데 요거는 다음 학기에 이 스마트폰 프로그래밍에서 못했던 부분들, 특히 병렬 처리 부분들에 대한 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그 뭐 리모트 컨트롤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다 했었는데 그것도 다 스마트폰 프로그램에서 다시 할 거니까 이 그 스마트폰 프로그램 수강하시는 분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 보도록 하고 만약에 이 다음 학기에도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가 지속돼 가지고 이 그냥 수업을 그 온라인으로 한다면 제가 이 오늘처럼 이렇게 하듯이 하면서 이 그 수업 내용을 그 다시 한번 저희 그 보여드리 그 제가 이제 하면서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그 집에서 이 그 실습도 해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학기에 이제 스마트폰 프로그램에서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혹시 미리 말씀드리는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하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과 관련된 걸 한번 보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시험은 이 시험에 대한 거는 6월 25일 되죠. 목요일 그 9시 30분부터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 그 웹X라고 하는 걸로 이 그 입장을 해주세요. 입장해서 이 시험과 관련된 문제, 뭐 질문 제가 봤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뭐 각자 알아서 이제 시험 보시면 되고 받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웹엑스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몇 분이 이제 그 오셨는지 제가 좀 출석을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무조건 뭐 이 시험 답안이 안 오면 이제 결석이 되는데 불구하고 이제 다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학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 웹엑스로 들어오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범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PCB라고 하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모습에 대한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프로세스의 어떤 상태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은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스마트폰 프로그래밍도 사용되겠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내는 원칙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또 쓰일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될 부분이 병렬 프로그램이에요. 병렬 프로그램은 요즘에 어디 가나 이제 병렬 프로그램 안 하고는 안 되죠. 과거처럼 이제 따그닥딱 하고 난 다음에 프린트 작업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에디팅 작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에디팅과 그 프린팅 작업이 병렬로 시행되고 뭐 하는 과정들이 같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병렬 프로그램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꼭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세마포를 이용해서 동기화해 주는 걸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뭐지 작성하는데 자바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딱 한 번 저 한 수업이 있어요. 두 번인가 했는데 이 세마포 가지고 그냥 하시는 걸로 이 그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뭐 철학자 문제라든지 하는 것 좀 다루듯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뤘던 게 뭐냐면, 이 병렬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는 이 그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좀 풀어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문제가 다양하겠죠. 그 중에서도 이 동기화 문제를 꼭 고려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뭐 병렬 처리해서 동기화가 필요 없다 그러면 스레드 그냥 작성해 가지고 그냥 알아서 동작하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동기화가 되게 필요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기화 문제 꼭 작성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드락 부분이 있어서 이거부터 쓸게요.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대한. 이 중에 보게 되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특히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간트 차트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 데드락 있었는데 데드락 뭐 이런 것도 빼버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아예 저희 그 공부를 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 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데드락에 대한 문제도 한 문제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오늘 하고 저번 시간에 했던 메모리 관련된 문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저희 그 시험 문제에서 내기도 좋고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관리 문제에 대한 걸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떻게 매핑 시켜주는 메커니즘에 대한 걸 보는데 주로 디렉트 매핑에 대한 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직접 사상이라고 하는 이 디렉트 매핑에 해당되는 방식을 가지고 그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보는데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그 프로그램의 하드디스크는 어디인데 있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그 엔트리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맵 이제 다시 해서 이 페이지 맵 테이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 고려해 가면서 설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지컬 어드레스가 최대 16KB까지 된다 라고 하고 주기억 공간은 2KB밖에 없을 때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교체해 주는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한번 설계해 주는 걸 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시험의 답안지는 제가 따로 드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제 그 종이로 그냥 작성하셔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실 적에는 오피스 렌즈라고 하는 이런 그 앱을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피스 렌즈. 그러면 사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찌그러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펼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 렌즈라고 하는 이거 안드로이드 환경이고 만약에 이 애플 환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제 스캐닝 기능이 있을 테니까 이걸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이메일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hkwon 골뱅이하고 한서 ac.kr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이번 학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저는 그 대면 수업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대면 수업을 거의 결국 끝까지 하지 못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간혹 찾아오시는 분들은 있었는데 질문 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대부분 학생들은 보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일단 건강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하고의 수업은 끝나게 됐고 마지막
이 다음 주, 목요일이네. 다음 주가 아니고 목요일 날 시험 대한 때 맵엑스를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뭐 9시 반인데 한 20분 정도까지 입자 한 10분만 기다려 볼게요. 10분만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 이, 그, 요걸, 그, 문제는 D 클래스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시험 문제는 E 클래스라고 하는 그 수업방에다가 하는 거니까 참 수업방 이제 E 클래스에 해당되는 이 자료실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는지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웹엑스 하면 그 수업 시간에 아직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 저희가 그때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면 되고, 시험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쪽지 보내기든, 아니면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 휴대전화로 뜨니까 제가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주셔도 되겠어요? 전화인데, 제가 좀 외출한다든지 운전 중이라든지 하면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좀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것이 또는 쪽지 보내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